안녕하세요. 필수적인 연수입니다. 오늘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오늘 그림은 프로크리에이트 앱으로 굉장히 간단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간단한 그림이란 건 뭐냐면 일단 왜 간단한 그림을 그리냐면 일단 이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통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떤 걸 그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알아보기 위해선 역시 그리는 대상이 간단해야 좀 더 집중도 쉽고 좀 더 빨리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음.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릴 거는 혹시 여러분들 별의 컵이라는 약간 그 핑크색 닌텐도 캐릭터 혹시 아실까요? 약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먹보 캐릭터에 이렇게 빨아먹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렇게 제가 그거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겼기 때문이죠. 자, 일단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피카츄. 여기 보면 무슨 화면이 있죠? 피카츄. 예, 아무것도 없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제가 어떤 다른 버튼을 누른 게 아니라 기본적인 실행 화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화지를 눌러야겠죠.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보면 어떤 새로운 파일을 시작하는 개념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적 그림을 그린다는 건 어떤 하얀색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겠죠. 그 하얀색 도화지를 캔버스라고 하고 그 캔버스의 크기를 어떻게 A4로 하느냐 아니면 B4로 하느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의 취향과 어떤 그림의 컨셉, 크기, 구상도를 통해서 사이즈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니까 기본적인 사각형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사각형을 눌렀더니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얀색 도화지가 나왔습니다. 가볍게 기본적으로는 메뉴 창이 위에 있고요. 여기에는 어떤 이 그림을 그리는 도구의 어떤 굵기라든가 어떤 크기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자, 여기 파란색이 기본적인 어떤 도구를 그림 그리는 도구를 선택할 수 있는 건데요. 얘를 이렇게 누르면 자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뭐 스케치, 잉크, 서예, 페인팅, 미술, 에어브러쉬 각각의 어떤 여러 가지 목적 그림 그리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그 도구에서 좀 더 소프트하냐 미디움하냐 어떤 또 여러 가지 또 가지처럼 잔 가지들처럼 종류가 많이 나뉘게 됩니다. 이것이 프로크리에이트 앱의 굉장히 놀라운 점이죠. 뭐 옥탄이라든가 스프레이 그런 것들을 이 아이 펜슬 하나로 다 표현이 가능하신가요? 그냥 가볍게 테스트로 저는 만화를 그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아이패드로 기본적으로 만화를 그리고 싶은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잉크펜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테크니컬 펜으로 찍은 다음에 테크니컬 펜을 누르면 뭐 이런 식으로 더 그 사람 사용하는 사람에 맞게 어떤 더 커스텀 그 어떤 성능이나 설정 등을 더 커스텀할 수 있지만 뭐 그냥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여러분 보이실까요? 요걸 부르면 딱 느낌 오셨겠지만 팔레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어떤 색깔이 있어서 이것들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죠. 동그라미가 변경되는 거 보이실까요? 피카츄 너도 보이니? 피카츄. 자,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인 검정색으로 한번 해보고 색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그려볼게요. 자, 동그라미가 그려졌죠. 자, 네모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모가 그려졌죠. 세모도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피카츄가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네요. 자, 피카츄. 자, 이걸 이렇게 들고 그리면 돼요. 피카츄는 뭘 그릴 거죠? 피카츄. 별을 그리겠다고 합니다. 예. 어우, 참 잘했어요. 피카츄. 쑥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선을 아무거나 그릴 수 있고,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왼쪽에 메뉴창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화면을 잘 안 보실 수도 있지만, 브러쉬 크기라고 뜹니다. 말 그대로 이 브러쉬 크기가 아래
브러쉬 크기 최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브러쉬 크기를 최소로 할 경우는 작게 보이고 최대로 했을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선의 굵기나 어떤 사용하는 어떤 붓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브러쉬들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보이면 브러쉬 불투명도라고 보이는데요. 말 그대로 불투명도가 제일 아래, 요걸 이렇게 올리면 브러쉬가 제일 큰 불투명 제일 크게 됩니다. 불투명도란 건 어떤 색의 연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불투명도를 최하로 하고 검정색을 그어보겠습니다. 거의 느껴지지 않죠? 중간으로 올려볼게요. 거의 회색빛깔이 났습니다. 이걸 또 올려보면 검정색이 되죠. 이건 검정색의 어떤 탁함이라든가 어떤 잘 비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한다고 회색이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물을 탔다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피카츄 나의 표현 설명이 잘 이해가 됐을까요? 피카츄 굉장히 적절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아이패드 프로의 어떤 기본적인 메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앱을 킨다. 맨 오른쪽 상단에 있던 도화지를 선택해서 도화지 크기를 선택하고 도화지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린다. 이게 기본적인 프로크리에이트 앱의 구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이제 그림을 그리면 자동적으로 갤러리 나가죠. 자, 보시나요? 자동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 저장이 되고 다시 콕 누르면 다시 원본을 그려서 다시 더 추가적으로 그릴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요 렌치 같은 게 보이실까요? 렌치를 통해서 이걸 어떤 이미지로 저장해서 밖으로 보낼 수도 있고 공유도 할 수 있고 PSD 파일 여러 가지 파일로 변환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PSD로 파일로 변환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비디오로도 자기가 찍은 것을 이렇게 타임레스로 이렇게 녹화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는 영상이 자동적으로 이 안에서 찍혀지는 거죠. 저도 이걸로 한번 방송을 할까 하다가 말로는 녹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기술이 더 돼서 그 타임랩스와 녹화를 어떻게 목소리를 합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방송 장비로는 이게 무리일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뭐 더 기회가 되면 쓰도록 하고 설정 기타 등등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아이패드의 프로크리에이티브를 굉장히 간단하게 어떤 그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봤고 이제 하나하나씩 그림을 그려보면서 그때그때 키를 눌러보고 그런 식으로 그림 그리는 법과 프로크리에이트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그림의 난이도를 점점 넓혀보면서 이 앱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걸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하는 게 이 필수적인 윤수의 필수적인 그림 교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별의 커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이 복잡했던 걸 한번 지우고 아까의 복습으로 한번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캔버스는 뭐 새 파일 열기라고 쉽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갤러리로 돌아가서 얘를 이런 식으로 보셨을까요? 터치해서 살짝 밀면 삭제 기능이 있습니다. 삭제. 그러면 이 아이워크를 삭제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삭제가 나오죠. 왜 이런 메시지가 뜨면 한번 지우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그것에 대한 결정을 진지하게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지 않니 피카츄? 피카츄! 잡소리 그만하고 방송을 이어가라고 합니다. 삭제를 누르고 자 참고로 이제 다시 한번 플러스를 눌러서 사각형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별의 카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뭐 두 가지 제가 별의 캅이라는 원본을 보면서 그리는 게 아니라 타블렛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레이어를 떠서 그 레이어를 이용해 그림 위를 더 본딴 그림을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지금 제가 이게 무슨 소리 하시는지 레이어가 뭔지 뭐 본딴 그림을 딴다든지 뭐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피카츄 넌 이해하니? 피카츄 자기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 한번 그걸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 레이어를 한번 따볼게요. 자, 그 전에 일단 별의 커비가 뭔지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렌치 표시 보일까요? 이 렌치를 누르면 아이고 렌치 이미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파일 삽입하기가 있어요. 사진 삽입하기도 있고요. 파일 삽입하기는 뭐 외부의 어떤 프로그램들 불러 PSD 파일이라든가 그런 걸 불러올 수 있겠죠. 저는 뭐 사진 삽입하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아이패드에 있던 그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미지 불러오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사진 눌러보면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요겁니다. 별의 카비. 혹시 그 기억하실까요? 그 닌텐도 캐릭터에 이렇게 빨아들여서 적의 능력을 카피해서 싸우는 횡스크롤 액션 닌텐도 게임이 아주 유명한 캐릭터죠. 굉장히 귀엽지만 또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이것을 그릴 거고요. 물론 제가 별의 카비를 그릴 때 좀 더 그리기 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가해를 누르면 전체적인 크기가 늘어나고 이쪽을 누르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누르면 세로로 늘어나죠. 자, 그래서 별의 카비를 어떻게 그릴 거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별의 카비를 이렇게 두고 이 화살표를 누르면 얘가 끊어집니다. 자, 그럼 이미지를 불러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별의 카비를 그린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옆에서 바로 그릴 수도 있겠죠. 피카츄 하나 이게 뭐 이 개떡 같은 그림은 뭐냐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림을 따라서 오른쪽에서 그냥 손으로 눈으로 왼쪽에 있는 원본을 확인하고 오른쪽으로 손을 이용해서 따라간다는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잘 그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림이 굉장히 재미없게 되죠. 이렇게 따라가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게 만약 종이로 그린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타블렛이나 어떤 레이어나 어떤 겹쳐치기를 이용한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위에 종이를 하나 대서 투명한 종이를 하나 대서 별의 커비를 이렇게 따라 그린다면 굉장히 쉽게 그릴 수가 있겠죠. 대충 감이 오셨을까요? 자, 바로 이런 형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종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종이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별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종이에 별을 그려봤어요. 이 별을 똑같이 따라 그린다는 것은 옆에다가 굉장히 힘이 드는 작업입니다. 가끔 뭐 사람 말로 뇌는 그렇게 지시를 하지만 손이 따라가지 않는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다만 이걸 옆에서 보고 바로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만약에 이렇게 투명한 종이를 대고 얘를 이렇게 따라 그린다면 굉장히 쉬워지겠죠. 네, 이런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만약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그려지겠죠. 만약에 종이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위에 종이를 따서 그린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굉장히 번거로워집니다. 이것 원본도 따라 그려야 되고 이 원본을 그리기 위한 복사본도 위에 겹쳐서 그려야 되죠. 하지만 이걸 타블렛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자체적으로 이걸 보이지 않는 층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겹쳐 그리기와 따라 그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레이어 효과입니다. 레이어, 즉 L-A-Y-E-R.
층이라는 영어 단어죠. 1층, 2층, 3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별의 컵이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별의 컵이라는 원본 위에 이 투명한 종이를 컴퓨터상에서 대고 별의 컵이를 따로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더 쉽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 레이어를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셨을까요? 자, 여기에 원본 그림이 있고, 원본 그림을 하나 아무거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 소니 그림이 있습니다. 소니 그림은 이거 원본이죠. 여기에 투명한 종이를 댄다고. 투명한 종이가 여기에 밑에 원본의 그림이 깔려 있고, 이 위에 투명한 종이가 2층으로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2층에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1층에는 간섭을 받지 않게 되죠. 그렇죠? 1층에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1층에는 간섭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이 1층 레이어된 게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다시 또 새로운 투명한 종이를 까서 또 따라 그리면 될 뿐입니다. 대충 지금 감이 오셨을까요? 이게 바로 레이어의 장점입니다. 또 이 레이어를 1층 쌓고 또 2층으로 쌓아서 1층에는 소닉만 그리고 2층에는 여기는 빨간색 너클즈만 그려서 어떤 캐릭터의 색칠을 분할할 수도 있고 이 레이어의 색칠과 어떤 농도를 다르게 효과를 줘서 좀 더 색다른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이 레이어의 가장 큰 최고의 장점이자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이유이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게 너무 이 레이어에 대해서 너무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조금 좀 설명이 좀 덜 된 부분도 이해가 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건 레이어는 계속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한번 제 방송을 따라가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그 각서 원 방송을 돌아가서 다시 한번 갤러리로 들어가서 얘를 지우고 제가 아까 하려던 의도를 해볼게요. 삭제 플러스 사각형을 눌러주고 자 사진 삽입하기로 카비를 불립니다. 좀 그림 그리기 따라 그리기 크게 아주 크게 확대를 할게요. 자 카비 피카츄의 조상 같은 선배 같은 닌텐도 캐릭터죠. 피카츄 자기가 더 귀엽다고 하네요. 자, 를 누르고 자 이런 식으로 아이패드 프로의 역시 가장 큰 장점 중에 제가 가장 매력적이었던 건 이런 식으로 확대를 손가락으로 굉장히 1차적으로 확대와 축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원본으로 종이를 그린다고 했을 때 정말 작게 그려야 한다고 하면 정말 이런 식으로 아주 미세하게 정말 컨트롤 이용해서 그려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타블렛을 이용한 손가락 줌 확대는 제가 쉽게 그릴 수가 더 작게 그게 어려운 컨트롤 하지 않아도 작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자 각설하고 보시면 이제부터 그 레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피카츄 왜 이렇게 횡설수설을 하냐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첫 방송 아닙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여기 상단에 네모가 보일까요? 뭔가 겹쳐진 느낌이죠. 이게 바로 레이어 버튼입니다. 얘를 누르면 레이어라고 뜨죠. 배경 색상에 하얀색이 있고 레이어 1이라고 뜹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체크된 게 보이실까요? 여기 보면 이 컵 위에 체크를 풀었더니 배경 색상 하얀색이 뜹니다. 하얀색도 지우면 아무것도 안 뜨죠. 지금 이런 상태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얀색 종이 요 배경 색상이 지금 1층에 있고 커비가 그려진 그림이 여기 위에 올려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얘를 체크를 풀면 하얀색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레이어에서 전 이 레이어 다시 커비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여기 십자가 보일까요? 딱 플러스를 뭔가 추가된다는 아이콘 같죠? 얘를 누르면 레이어 2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레이어 2가 생겼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자, 여기 투명한 종이를 든다고 해서 밑에 종이가 안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원리인 겁니다. 이 컵이 그림 위에 아주 투명한 종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 원리에서 그림을 더 마저 그려. 자, 이제 여기서 따라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투명한 종이가 이런 식으로 겹쳐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컵이 원본 그림 위에 투명한 종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투명한 종이 위에 검정색 펜을 이용해서 컵을 이 외곽선을 제가 한번 딱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 그리니까 잘 보이지가 않죠. 이때 레이어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점이 보입니다. 아주 이 컴퓨터로 그리는 레이어의 굉장히 멋있고 강렬한 기능적 특성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 컵의 레이어를 이 N을 눌러보시면 불투명도라고 보이실까요? 지금 불투명도가 100%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100%라는 거 말 그대로 카비의 원본 그림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여기서 얘를 이렇게 조절하면 보이실까요? 카비가 굉장히 연해졌습니다. 이걸 카비의 원본이 그림이 연해졌다기보단 이 어떤 원본 종이 그림을 의도적으로 잘 안 보이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본 자체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그냥 원본을 덜 보이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보인 대로 제가 100%로 한 상태에서 레이어 2의 이 선은 안 보였지만 잘 안 보이죠. 하지만 레이어 이 컵이 왜냐하면 같은 검정색이 겹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N을 50%로 줄이면 보세요. 제 선이 더 쉽게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컵 위에 원본 레이어를 연하게 하고 그 레이어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컵 위를 따서 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포토샵에서는 이 선을 그릴 때 이 펜툴이라고 해서 얘를 찍고 얘를 찍으면 자동적으로 아주 어떤 수학 기형학적인 어떤 계산을 통해서 아주 이런 선을 제가 곡선이나 여러 가지 선을 제 마음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선을 쉽고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프로크레이트에서 찾는 기능으로서는 그냥 일일이 이렇게 색칠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선을 그냥 알아서 그리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점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곡선을 예쁘게 그릴 수도 없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선을 따서 그려보겠습니다. 선을 따서 그려볼게요. 자, 선을 부드럽게 터치를 해주세요. 그렇다고 너무 깔끔하게 깔끔하면 더 좋지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작업입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참고로 제가 이렇게 잘못했을 경우 이 버튼을 누르면 다시 아까 했던 작업이 취소됩니다. 컨트롤 Z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포토샵과 비슷한 기능들이 많이 있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런 점에서 아이패드에 포토샵이 나오면 되지 않겠냐 싶지만 저도 그게 가장 정답일 것 같은데 왜 안 나온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정말 레볼루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냥 포토샵 그 자체의 기능을 포토샵 그 자체 프로그램은 아이패드에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포토샵이 그냥 아이패드로 나온다면 전 정말 아이패드로 뭔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볼 생각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촥촥촥
강렬하게 검정색을 아니면 맥북이라든지 어떤 그런 컴퓨터에 바로 이 아이펜슬이 대응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유리창에 어떤 펜을 대는 느낌이지만 확실히 필기감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깔고 그 위에 선을 따라가니 아까 처음 보고 그렸던 것보다는 굉장히 쉽게 커비의 외형선을 딸 수가 있었습니다. 참 쉽죠? 자, 눈도 한번 따라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또 따라 그려볼게요. 꼼꼼히 색칠을 해주면 됩니다. 자, 입술은 좀 얇은 것 같으니까 얘를 한 50% 정도로 해서 좀 더 귀엽게 선의 굵기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거래 커비가 이렇게 외형선이 따졌어요. 참 쉽죠? 자, 이제 다음은 색칠을 해볼 겁니다.